잊어버려서 미안. 나 알다시피 좀 많이 느렸어. 꿈속에 날 죽도록 미워하지. 그럼 나는 어떡하지? 하루하루 거짓말은 쌓여가지. 너 때만 해도 20대 초반에는 연애가 가장 삶의 중요한 이슈였고 미래에 대한 진로나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약간 유예되었던 시기였단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20대 초반부터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경제적인 걱정을 해야 되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연애를 하고 건강한 어떤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어떤 이런 환경적인 걱정과 어떤 연애에 있는 이런 걱정들을 오버랩 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내가 직업이 없고 내가 경제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연애를 할 자격이 없거나 연애를 못한다, 전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연애를 하는 주체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약간 작아지고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자존감이 좀 흔들리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사실 이런 개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고 연애를 하는 것이 그 사람 개인에 있어서는 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가는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에게 연애는 굉장히 큰일이에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너무 바쁜데 시간을 쪼개서 내가 굉장히 많은 시간적, 경제적 자원을 투자해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20대 초반에 혹은 결혼 이전에 생기는 연애에 있어서의 어떤 내가 느끼는 상처나 자존감의 상실, 이별 후 생기는 우울증에 대해서도 굉장히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고부 갈등, 장서 갈등, 성격 차이 이런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시는데 상담을 30분, 1시간 이렇게 진행을 해보다 보면 결국은 사실 상대방이 했던 어떤 심한 말이 사실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서 어떤 원인으로 시작을 했던 간에 그것 때문에 이혼을 결심을 하시거든요. 관계라는 나무가 이렇게 식물이 자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식물에 이제 어떤 욕을 듣는다거나 욕설을 듣는다는 거는 저는 그 나무에 어떤 핀을 꽂아 놓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나무가 더 자라지 못하거든요. 당신이 했던 말이 자꾸 기억에 남아서 우리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다. 우리 혼인관계가 지금까지 행복하게 유지되었는데 당신의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내가 이혼을 생각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나의 감정을 전달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혼 소송에서 조정기일에 출석을 해서 대화를 해보다 보면 중간에 이제 조정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항상 말씀을 해주시는 게 유화법, 즉 상대방을 비난하는 화법을 쓰다 보면 상대방의 귀가 어차피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뜻을 전달하고 이걸 풀어나가고 싶어도 상대방이 듣질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별을 할 때 사람이 결국 그게 딱 털어지지가 않는 이유가 저 사람한테 정말 제대로 된 사과를 못 받아서 그렇거든요. 그 사람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았더라면 훌훌 털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혼이든 연애에서의 이별이든
그건 불가능해요. 그게 된다면 우리는 이 사람하고 이별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힘들게 내가 이거를 혼인이라는 것을 내려놨는데 그거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어떤 시작론점을 관점에서 본다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하건 내가 저 사람한테 뭐라고 하던 복수를 하건 이거는 정말 감정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국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별을 우리는 결심을 한 것이고 그걸 빨리 내려놓는 사람만이 빠른 시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을 넘겨야겠어. 많이 아플 테지만 언젠가는 해야겠지. 이 정도면 이혼하는 게 맞냐. 근데 결국 그런 얘기들은 상대방이 그러니까 제3자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정도 문제로 이혼을 했을 때 사회에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사유로도 이혼한 사람들이 있냐는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연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둘 모두가 즐겁다, 둘 모두가 주체적이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연애라는 건 굉장히 평등하고 굉장히 주체적인 자율적인 대인관계거든요.